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관령 이야기의 사실상 핵심 컨텐츠라고 하는 이 대관령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길이 있고 옛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일제 때에 닦여진 신장로가 있습니다. 신장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의 4차선 고속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답설꾼이라고 합니다. 답설꾼 또는 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율곡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율곡이 얘긴즉슨 율곡이 유년기에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유대관령 망친정이라고 하는 한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그 낭송가의 낭낭한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그때 사임당의 심경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 대관령과 관련된 이 강릉 지방의 그 사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대관령을 둘러싼 강릉의 사투리가, 토속적인 사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 우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관령은 이 강릉 사람들은 지금도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대관령이라고 안 하고 대굴령이라고 그래요. 대굴령. 대굴령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거기가 고개가 하도 높고 험준해서 잘못 다리를 짚으면 어떻게 한다? 대굴대굴 굴린다. 해서 대굴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관령에서 그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 길목에 좀 쉬었다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지금처럼 무슨 뭐 음료수 사이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걸리 한잔 하고 이러고 좀 배고픔도 달래고 시장기도 달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 일종의 주막촌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을 이 제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는 구제한다는 뜻이고, 백성을, 민초를 구제한다, 구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민원 같은 경우를 강릉의 순수 사투리로는 제뱅이라고 합니다. 제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올라오다 보면 이제 제뱅이를 거쳐서 이 고갯길을 올라오다 보면 아무리 고개라 하더라도 조금 평평한 곳이 있겠죠. 평평한 곳을 거기 원래 한자로 쓰면은 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말로는 굴면이, 굴면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올라오다 보면 중간쯤 되는 장소가 있어요. 13km 정도 중에 이 중간쯤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반정이라고 그래. 반정. 한자로는 반쯤, 그 여정에 반쯤 된다, 이런 뜻이죠. 반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말로는 반쟁이, 이렇게. 대관령 이 사투리, 그러니까 사투리로서는 반쟁이라고 하고, 또 사실 이러한 이 사투리 내지는 지명의 하이라이트는 원우리째라고 하는 곳이에요. 원우리째. 이것은 이 신증동국 여주승남인가에도 나와 있는데, 원우리째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이름은 원읍현입니다. 원읍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대관령의 원림으로, 수령으로 왔던 그 수령이 다시 이제 한양으로 부임받아서 뭐랄까, 인사이동이죠. 받아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자기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아갈 때에 그 대관령에서 자기가 부임해서 지내던 강릉 쪽을 바라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즉 여기서 읍은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감읍한다 또는 뭐 읍참마속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읍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님이 읍한 눈물을 흘린 현은 언덕이거든요. 언덕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실 강원도에는 이 원님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 오는 원님들은 수령들은 2번 온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한양에서 부임받아서 올 때는 내가 마치 좌천돼서 쫓겨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물론 그렇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서 울고 억울해서 올 때는 근데 와가지고서는 일정 기간 지내다가 돌아갈 때는 워낙 이 순박한 인심과 또 뛰어난 산수 이거를 두고 다시 가버리면 내가 언제 여길 다시 오겠냐 해서 잔뜩 정들어서 물론 지금이야 무슨 뭐 가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뭐 운전을 해서 가면 되지만 그때는 사실상 그게 머나먼 여정이었기 때문에 한번 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다시 온다. 즉 올 때 울고 올라갈 때 다시 운다. 그래서 강원도에 오는 원님들은 2번 운다. 이런 말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원우편입니다. 이 원우편도 강릉 사투리는 원우리째라고 그래요. 원우리째. 아주 표현이 재밌죠. 원우리째. 쟤는 물론 언덕입니다. 원우리째. 원님이 울었던 언덕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관령의 옛길과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옛길 관련해서 사실 뭐라고 그럴까 그 압권은 고형산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대관령 옛길을 도대체 어떻게 닦았냐 누가 닦았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고형산이라고 하는 인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형산이라는 분은 조선 중종 때에 연산군 때 다음이죠. 조선 중종 때에 이 강원도 관찰사로 온 분이고 이분의 고향도 강원도예요. 행성에 지금 묘가 있습니다. 그분의 묘가 있는데 이 고형산이라고 하는 분이 관찰사로 내려와서 이 각 지역을 각 고을을 갖다가 순유하지 않았겠어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대관령도 본인도 넘었는데 너무너무 이게 그 대관령길이 비좁고 불편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단안을 내리는데 내가 이걸 넓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넓혀요. 내려오는 말에는 몇 달 만에 넓혔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넓힌 거냐 지금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때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2인교 가마 둘이 짊어지는 가마가 겨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4인교 가마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2차선 도로를 또는 2차로라고도 하는데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넓힐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나? 이분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이분의 주특기가 뭐냐? 성 쌓고 성 잘 쌓고 축성이라네. 축성 기술. 또 그 다음에 이 불도자식으로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그게 주특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결정을 해서 몇 달 만에 그 길을 4차선 정도로 2차선에 4차선 정도로 넓혔는데 그때에 내려오는 말로는 자기의 사제까지 들여가지고 그 길을 짧은 시간 내에 넓혀서 사람들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이렇게 잘 닦아놓고 이분이 환란을 당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이제 중종 때 분이니까 그때에 사시다가 77살인가 그때 돌아가셔요. 그 돌아가셨을 때의 그 졸기라고 해서 그분이 죽었을 때의 기록도 조선 중종실록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환란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의 병자호란이면은 1636년이죠. 병자호란 때에 이 청나라 군사가 그 강릉에 가면 위쪽에 주문진이 있습니다. 그 주문진에 내려가지고 이 청나라 군사가 대관령을 넘어서 한양으로 진격을 했는데, 그 기간이 조정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양이 갑작스럽게 점령을 당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얻었고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그러니까 당시에 병자호란 때문에 누굽니까? 인조 아닙니까? 인조가 성을 냈겠죠. 대노를 해가지고 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그때 고영산이라는 친구가 이때 중종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그 고영산이란 친구 그 묘가 어디 있는고? 했더니 강원도 횡성에 있습니다. 횡성 사람이고. 그랬더니 거기 파묘해라 해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이른바 그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래서 부관참시의 환란까지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1941년 즉 일제 때의 강원도지, 일제가 발행한 강원도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이때 지하에 묻혀있던 고영산에게는 예기치 않은 불운이 닥친다. 1941년 반 강원도지에 따르면 호란이 발발한 초기 주문진으로 상륙한 청나라 군대가 대관령을 쉽사리 넘었기 때문에 한양을 조기에 장악할 수 있었다며 결국 이 길을 편리하게 닦아놓은 고영산에게 책임이 돌아갔다고 적고 있다. 이른바 도로 확장죄라고나 할까. 어쨌건 분노한 임금의 명에 의해 횡성에 있던 그의 묘가 졸지에 파헤쳐지는 순환을 당했다. 다행히 그의 공적은 나중에 재평가되고 복권되어 그에게 위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후손들에게는 고향마을 사방십리 땅이 하사되었다고 전한다. 홍인이의 우리 산하의 인문학을 입히다 제1권에서. 근데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건 뻥입니다. 잘못됐어요. 왜? 진짜 그러면 청나라 군사가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주문진을 거쳐 대관령 거쳐 한양으로 들어간 기록, 그 사실이 있냐?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고 어디서 나온 거냐? 이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추측은 이게 일제 때 만들어진 강원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사건이 병자호란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다. 임진왜란 때인데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침략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일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이 임진왜란 때 일을 갖다가 병자호란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간혹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기록하던 친구가 누군진 모르겠으되 이 야근을 하다가 깜빡 졸면서 잘못 기록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런 그 참 묻지 못할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대관령을 둘러싼 그 대관령 길에 깃든 또는 숨겨진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관령 마지막 시간으로 이 대관령이 워낙 험준하고 또 골도 깊고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대관령과 관련된 신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대관령의 성왕신 또는 산신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관령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가 대관령 성왕신의 갑질사건, 이 대관령에 가면 그 꼭대기쯤에 그 산신각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대관령 성왕신을 모시는 성왕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대관령 산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관령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 중에 뭐니 해도 대관령 성왕신, 또 하나는 이 여성왕신이 있어요. 여성왕신.